예,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치인들의 책임이 이 최저임금 인상과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사회 소득의 양극화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고 2012년 대선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시대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때부터 1만 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하는 진보정당도 있었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저는 거의 모든 후보가 같은 목소리를 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만 원 시대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7,530원 최저임금을 인상이 됐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린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대책들이 있습니다만 마치 이런 최저임금도 못 받았던 분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면 결국은 최저임금에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총리님, 그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7,530원으로 결정이 됐죠? 네. 사용자 위원들이 얼마를 제시했는지 아십니까? 별 차이 없었습니다. 7,3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도 7,3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7,530원을 제시를 하고요. 결국 거기에서 7,530원이 결정된 겁니다. 얼마가 차이가 있습니까? 230원 차이입니다. 마치 6,460원에서 바로 7,530원으로 뛴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실상은 사용자 위원들도 본인들이 너무너무 이 현실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300원을 제시했던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임금을 바라볼 때 우리 좀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에 3조 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마치 뭐 2050년까지 가면 몇십조가 든다라고 하는데 부총리께서 한시적이라고 무두차례 얘기를 해도 자꾸 그 데이터를 들이미는 걸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최저임금 문제만 나오면은 을과 을의 싸움으로, 을과 정의 싸움으로, 병의 싸움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저임금에서 저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갑의 횡포를 바꿀 수 있는 이게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더 우리가 국회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관행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위한다면 저는 이 하도급 이 관행에서요, 납품단가 조정 대상에서 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임금을 그렇게 반영하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확 줄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그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예. 대기업들이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차, 3차 협력업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자발적 노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개혁을 해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더 넓은 시장을 준다라면 그 이익이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노동자들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서 중소기업이 더 많은 시장을 갖게 해주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예,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 역시 한시적인 조치로서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 중소기업에 관한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그 130만 원이 150만 원 올라가는 이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불공정한 관계를 깨기 위해서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원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은 비단 그런 문제, 강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파라다임의 경제 틀을 만드는데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하고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본사의 갑질들이 뭐가 있습니까? 판촉이나 광고와 관련된 비용, 특히 인건비를 가맹점주들한테 전가하고, 그다음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불합리한 사유로 거절하는 등의 거래상의 지위남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바꿔진다라면은 최저임금 인상분과 그런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은 그 자체가 상생입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유통 마진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 상생을 통해서 얻는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러닝 로얄티 제도로 전환을 한다면 모두가 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우리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장사된다 그러면 바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팍팍 올려가지고 도저히 그분들이 안정된 이익을 가져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임대료 상한, 올릴 수 있는 거를 하한을 내리게 해주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연장해주고, 이것 이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모두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동의했고, 다 같이 동의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출도 7,300원을 얘기했다라면은 적어도 정치인들이라면 책임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기 위한 법에 대해서 다 같이 찬성을 해주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임대료 함부로 많이 못 가져가게 해주는 겁니다.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을 수 있게끔 그런 법들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해주는 것이 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는 확실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이 최저임금 인상과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사회 소득의 양극화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고 2012년 대선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시대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때부터 1만 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하는 진보정당도 있었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저는 거의 모든 후보가 같은 목소리를 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만 원 시대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7,530원 최저임금을 인상이 됐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린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대책들이 있습니다만 마치 이런 최저임금도 못 받았던 분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면 결국은 최저임금에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총리님,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7,530원으로 결정이 됐죠? 네. 사용자 위원들이 얼마를 제시했는지 아십니까? 별 차이 없었습니다. 7,3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도 7,3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7,530원을 제시를 하고요. 결국 거기에서 7,530원이 결정된 겁니다. 얼마가 차이가 있습니까? 230원 차이입니다. 마치 6,460원에서 바로 7,530원으로 뛴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실상은 사용자 위원들도 본인들이 너무너무 이 현실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300원을 제시했던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임금을 바라볼 때 우리 좀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에 3조 원을 지원한다고 그랬죠. 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임금을 그렇게 반영하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확 줄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예. 대기업들이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차, 3차 협력업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자발적 노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개혁을 해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더 넓은 시장을 준다라면 그 이익이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노동자들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서 중소기업이 더 많은 시장을 갖게 해주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예,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 역시 한시적인 조치로서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 중소기업에 관한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그 130만 원이 150만 원 올라가는 이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했는데 마치 뭐 2050년까지 가면 몇십조가 든다라고 하는데 부총리께서 한시적이라고 무두 차례 얘기를 해도 자꾸 그 데이터를 들이미는 걸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최저임금 문제만 나오면은 을과 을의 싸움으로, 을과 정의 싸움으로, 병의 싸움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저임금에서 저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갑의 횡포를 바꿀 수 있는 이게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더 우리가 국회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관행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위한다면 저는 이 하도급 이 관행에서요, 납품 단가 조정 대상에서 더 큰 문제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불공정한 관계를 깨기 위해서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원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은 비단 그런 문제, 강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파라다임의 경제 틀을 만드는데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하고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본사의 갑질들이 뭐가 있습니까? 판촉이나 광고와 관련된 비용, 특히 인건비를 가맹점주들한테 전가하고, 그다음에 뭐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불합리한 사유로 거절하는